약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두통 때문에 매일 진통제에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을수록 오히려 두통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평생 약 없이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 경력의 신경과 전문의 김지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두통 환자를 치료해 오며 발견한 비밀 지압점 4곳을 오늘 공개합니다. 이 지압법 하나로 15년 만성 두통이 멈추고 진통제 없이 일상을 되찾은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그 핵심을 단 3분 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두통과 어지러움, 이제 손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으시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바꿀 비밀 지압점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밀 지압점은 합곡혈입니다. 합곡혈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벌리면 손등 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 보이죠? 바로 그곳이 합곡혈입니다. 이 지압점은 특히 이마와 눈 주변의 두통에 정말 잘 듣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보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생기는 두통에 특히 좋아요.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 지압점만 눌러도 두통이 있는 분들 중 절반 가까이가 15분 안에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반대쪽 손의 엄지로 합곡혈을 찾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뼈가 만나는 부분에서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을 찾으세요. 그 부위를 찾으셨다면 엄지손가락으로 조금 아프게 느껴질 정도로 꾹 누릅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할까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면 아프기만 하니까 이 정도면 시원하네 싶을 정도로 누르시면 됩니다. 한쪽 손에 30초씩, 양손 모두 1분씩 하루에 3번 정도 해주세요. 두통이 심할 때는 5분까지 길게 해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신하신 분들은 이 부위를 누르면 안 됩니다. 아기에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에 사는 65세 김영수 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오랫동안 컴퓨터로 일하면서 거의 매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이마가 지끈지끈 아팠죠. 하루에 두통약을 2알에서 3알씩 먹었는데도 점점 효과가 떨어졌어요. 약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 오히려 두통이 더 자주 생기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제가 김 씨에게 이 합곡혈 지압법을 알려드리고 2주간 꾸준히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두통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2시쯤에 미리 지압하도록 했죠. 놀랍게도 3일 만에 두통이 반으로 줄었고 2주 후에는 두통약 없이도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합곡혈을 지압하여 두통을 미리 예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셔야 진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 지압법이 두통에 좋은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합곡혈을 누르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나옵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 안에 두통약처럼 작용해서 통증을 줄여줍니다. 또 이 지압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두통은 대부분 혈액순환이 안 좋거나 근육이 뭉쳐서 생기니까 이 지압법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단 1분만 눌러도 이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압법을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두통이 생기는 횟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두통이 와도 통증이 훨씬 약해집니다. 셋째, 어지러움이 있던 분들은 어지러움도 함께 좋아집니다. 넷째, 눈의 피로와 목의 뻐근함도 함께 나아집니다. 이제 두 번째 지압점을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 바로 양손의 합곡혈을 한번 눌러보세요. 30초씩만 해보시고요. 어떠세요?
벌써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지압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 지압점은 태양혈입니다. 태양혈은 눈과 귀 사이에 있습니다. 눈 끝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 옆으로 가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맥박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 지압점은 특히 머리 옆쪽이 아픈 두통에 아주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생기는 두통, 술 마신 다음날 두통, 그리고 어지러움에도 효과가 좋아요. 일본 의학 연구에서도 태양혈을 누르면 두통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밝혀졌습니다. 태양혈은 어떻게 눌러야 할까요?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과 약손가락을 사용해 양쪽 태양혈을 동시에 누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10초 동안 부드럽게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지른 다음 3초간 살짝 더 깊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10초간 부드럽게 문지르는 방식을 반복하세요. 이걸 1분에서 2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두통이 막 시작될 때 바로 이렇게 하면 두통이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라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두통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로만 누르세요. 대전에 사는 68세 박지영 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심한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생리 전 스트레스 받을 때, 날씨가 갑자기 변할 때 머리 한쪽이 지끈거리며 아팠죠. 여러 약을 먹어봤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고 심한 날은 토할 정도로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박 씨에게 태양혈 지압법을 알려드렸어요. 특히 눈앞에 반짝거림이나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이 들 때 바로 눌러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동안 두통이 절반으로 줄었고 아파도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특히 두통이 시작될 것 같을 때 태양혈을 누르면 10번 중 7번은 두통약 없이도 통증이 사라졌어요. 박 씨는 이제 외출할 때도 약보다 손가락을 더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통약 복용도 한 달에 15알에서 3알로 크게 줄었습니다. 태양혈 지압이 왜 좋은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태양혈을 누르면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의 작용이 약해집니다. 마치 전선을 잠시 끊는 것처럼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또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관자놀이 주변 근육이 뭉치면 두통이 생기기 쉬운데 이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좋은 점은 태양혈 지압이 귀 안쪽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어지러움까지 줄여준다는 거예요. 두통과 어지러움이 같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의학 검사에서도 태양혈 지압 후 10분 안에 뇌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부분이 활발해지는 걸 확인했어요. 이건 약 없이도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키워준다는 증거입니다. 태양혈 지압을 꾸준히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두통이 생기는 횟수가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둘째, 두통이 와도 덜 아프고 짧게 끝납니다. 셋째, 두통약 먹는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어지러움이나 현기증도 함께 좋아집니다. 다섯째, 멀미 같은 증상도 덜해집니다. 태양혈 지압은 특히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어요. 회의 중에도, 운전하다 신호 기다릴 때도,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살짝 관자놀이를 문지르기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젊을 때 시험 스트레스로 두통이 자주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이 태양혈 지압법을 알려주셨는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통이 생길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태양혈 지압법을 직접 따라해 보세요.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과 약손가락을 양쪽 태양혈에 올리고 부드럽게 문지른 후 살짝 눌러보세요. 어떠세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눈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다음으로 세 번째 지압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압점은 특히 목 뒤쪽과 연결된 두통에 효과적인 풍지혈입니다. 풍지혈은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 뒤쪽 목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움푹 파인 두 곳이 있습니다. 양쪽 귀 뒤에서 손가락으로 내려와 목 근육이 시작되는 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 이 지압점은 특히 뒷머리가 아픈 두통, 어지러움, 그리고 목이 뻣뻣할 때 생기는 두통에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할 때 생기는 두통에도 아주 잘 듣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풍지열 지압이 목 근육의 긴장을 65% 줄이고 이와 관련된 두통을 크게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풍지혈은 어떻게 눌러야 할까요? 두 손의 엄지를 사용해서 양쪽 풍지혈을 동시에 누르는 게 좋습니다. 다른 손가락들은 머리 뒤쪽을 감싸듯이 놓으세요. 먼저 엄지로 살살 조금씩 눌러서 정확한 위치를 찾습니다.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풍지혈이에요. 그 위치를 찾으셨다면 엄지로 약간 위로 들어 올리듯이 눌러줍니다. 5초 누르고 2초 쉬는 방식으로 총 1분에서 2분간 반복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면 더 효과가 좋아요.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목을 앞으로 살짝 숙인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정민수 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15년 넘게 목 디스크로 고생했고 거의 매일 뒷머리가 욱신거리는 두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날씨가 변할 때나 오래 앉아 있은 후에 두통이 심했죠. 정 씨는 반년 동안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두통약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제가 정 씨에게 풍지열 지압법을 알려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꼭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목의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 후에는 두통 횟수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두통이 거의 사라졌어요. 정 씨는 요즘 손이 약인 것 같다며 손주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통약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도 먹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고 해요. 풍지열 지압이 두통에 왜 좋은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머리는 꽤 무거워요. 거의 볼링공 무게와 비슷하죠. 이 무거운 머리를 목 근육이 계속 지탱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풍지열을 누르면 첫째, 뭉친 목 근육이 풀어집니다. 둘째, 뒷머리와 목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셋째, 척추와 머리를 연결하는 신경의 압박이 줄어듭니다. 이런 효과들이 모여서 두통을 줄이고 목의 불편함을 크게 완화시켜 줍니다. 또한 풍지열은 귀 안쪽 평형감각기관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곳을 누르면 어지러움이나 현기증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지열 지압을 꾸준히 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뒷머리와 목 연결 부위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목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눈의 피로와 어지러움이 함께 좋아집니다. 넷째, 전체적인 두통 횟수가 줄어듭니다. 다섯째, 잠자리에 들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풍지열 지압법의 좋은 점은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V 보면서도, 책 읽다가도, 심지어 누워 있을 때도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은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듯 지압도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번, 매일 2분씩만 투자하세요. 그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자, 이제 풍지열 지압법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손의 엄지를 머리 뒤 움푹 파인 곳에 올리고 다른 손가락으로는 머리를 감싸듯 받쳐주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5초간 누르고 숨을 내쉬면서 2초간 쉬는 방식으로 반복해 보세요. 어떠세요? 목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지압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 지압점은 백회혈입니다. 백회혈은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양쪽 귀 끝을 연결하는 선과 코에서 머리 뒤로 그은 선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살짝 움푹 들어간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이 지압점은 전체적인 두통, 어지러움,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집중력을 높이고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서양 의학에서도 백회혈 부위 자극이 뇌 혈류를 15%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백회혈은 어떻게 눌러야 할까요? 중지나 검지를 사용해서 백회혈을 가볍게 누릅니다.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 시계 방향으로 30초, 반시계 방향으로 30초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또 다른 방법은 손바닥 전체로 머리 꼭대기를 가볍게 3에서 5회 정도 두드려 주는 거예요. 마치 빗질하듯 머리 꼭대기에서 뒤통수 방향으로 손가락을 쓸어내려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각 1분에서 2분씩 하시면 충분합니다. 특히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서울에 사는 67세 장미영 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 씨는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고 자주 어지러움과 두통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기압이 낮을 때 증상이 심했죠. 장 씨는 한동안 어지러움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어 우울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 씨에게 백회혈 지압법을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각 2분씩 하도록 권했습니다. 3주 후 장 씨는 어지러움 빈도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통도 덜해졌고 특히 두통이 왔을 때 백회혈을 누르면 통증이 빨리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장 씨의 수면이 개선된 것이었어요. 잠들기 전에 백회혈을 누르면 머리가 맑아지고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회혈 지압이 왜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백회혈은 우리 머리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을 자극하면 첫째, 온몸의 기혈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셋째, 긴장된 두피와 머리 근육이 이완됩니다. 특히 백회혈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성 두통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율신경계 균형을 맞춰 어지러움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백회혈 지압을 꾸준히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머리 전체가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둘째, 스트레스성 두통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어지러움이 줄어들어 일상생활이 편해집니다. 넷째,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자, 이제 4가지 지압점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지압점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지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먼저 두통 유형별로 가장 효과적인 지압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마와 눈 주변 두통에는 합곡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신 후 생기는 두통, 눈의 피로감과 함께 오는 두통에는 양손의 합곡혈을 먼저 지압해 보세요. 머리 한쪽이 지끈거리는 편두통에는 태양혈이 특효입니다. 특히 술 마신 다음 날이나 스트레스 받은 후에 오는 두통, 생리 전에 오는 두통의 효과가 좋아요. 목이 뻣뻣하고 뒷머리가 아픈 두통에는 풍지혈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오래 앉아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일하신 후에 오는 목과 연결된 두통에 효과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머리가 무겁고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에는 백회혈이 좋습니다. 특히 잠이 부족하거나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오는 두통, 어지러움과 함께 오는 두통에 효과가 있어요. 이제 지압을 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지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통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예를 들어 목이 뻣뻣해지거나 눈이 피로해질 때 바로 지압점을 눌러보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쉽습니다. 둘째, 한 번에 너무 오래 하기보다는 하루에 여러 번 짧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에 각 2분씩만 해도 충분해요. 일상 속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셋째, 처음에는 모든 지압점을 다 시도해 보시고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을 집중적으로 하세요. 사람마다 효과가 있는 지압점이 다를 수 있어요. 내 몸에 맞는 지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지압은 약이 아니라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당장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일주일까지는 큰 변화를 못 느끼다가 2주차부터 효과를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탈수는 두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두통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여섯째,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지압과 함께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에 2~3번 고개를 천천히 앞, 뒤, 양옆으로 돌리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특히 풍지열 지압 전후에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휴식과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압법도 충분한 휴식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자고 특히 잠들기 전에 백회열 지압을 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여기서 실제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해 드릴게요. 지압할 때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하나요? 통증이 아닌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누르세요. 10점 만점에 6점 정도의 세기가 적당합니다.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지압만으로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경증 두통은 지압만으로도 충분히 조절되는 경우가 많지만 심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은 약물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압을 꾸준히 하면 약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임신 중에도 지압을 해도 될까요? 합곡혈은 임신 중에는 피하세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혈, 풍지혈, 백회혈은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통약과 지압,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통이 시작될 때 먼저 지압을 해보세요. 10분 정도 지압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두통이나 갑자기 시작된 심한 어지러움은 반드시 의사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두통, 구토를 동반한 두통, 의식 변화가 있는 경우는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제가 25년간 수천 명의 두통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가장 큰 비결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두통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손끝에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4가지 지압점 꼭 기억하세요. 합곡혈은 손에, 태양혈은 관자놀이에, 풍지혈은 목 뒤에, 백회혈은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 지압법들을 매일 실천하시면 한 달 후에는 두통 빈도가 절반으로 줄고 두통이 와도 훨씬 가볍게 지나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완전 무료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